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오늘은 천년 이상 전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는지, 멸망의 원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첫 번째 이유는 서고트족의 참 침략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300년대에 이 고트족이 점점 더 로마 제국의 국경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410년 그 서고트족의 왕이었던 알라크가 로마를 성공적으로 침략을 하게 되었고, 이 이후에 로마는 힘을 잃기 시작했고, 455년에 영원한 도시였다고 하는 영원한 도시로 불렸던 로마 제국이 이제 서고트족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76년에 게르만족의 지도자였던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로밀루스 황제가 폐위를 당하면서 더 이상 황제는 존재하지 않고 결국은 공식적으로 이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로마는 외부의 공격을 받았으면서도 내부적으로 경제적으로 튼튼했다고 한다면 버틸 수 있는데 이 경제적인 악화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고 당연히 과도한 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경제는 점점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계속되었고 이러면서 정말 부유한 사람들은 이 세금을 피해서 시골로 가서 독립된 자신들의 영지를 세우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의 경제가 참 어려웠던 또 하나의 이유는 계속해서 새로운 노동력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식민지 국가로부터 이 식량 자원이나 여러 재원들이 계속해서 로마로 유입돼야 하는데 그러나 3세기에 이르러서 이 로마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장되는 게 이게 중지가 되면서 이와 같은 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5세기 반달주기 이 북아프리카를 점령한 이후에는 그리고 또 이 해상에는 이 해적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무역도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경제가 흔들리고 상업 및 농업 생산이 감소하면서 유럽을 지배했던 이 로마는 점점 더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로마 제국의 부상은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효과적으로 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둘로 나눈 것입니다. 하나는 서로마 제국, 하나는 동로마 제국. 그리고 수도도 서로마 제국은 밀라노에,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에 이 수도를 정하고 이제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썼던 언어도 달랐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로마 제국은 헬라어를 썼고 그리고 밀라노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제국은 라틴어를 썼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점점 더 번성하기 시작했고 서로마 제국은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효과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외부의 세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이 연합과 유기적인 협력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은 점점 더 이원론적으로 흐르기 시작했고,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고, 언어적으로 차이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고, 이러면서 점점 더 하나의 이 로마 제국은 유니티를 상실해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476년에 로밀루스 황제가 폐위를 당하고 서로마 제국은 역사에 사라지고 동로마 제국은 1400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참 이 압도를 당하기까지 거의 한 1000년 동안 더 지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로마가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네 번째 이유는 지나친 군사비 지출 그리고 지출에 대한 과잉 확대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성기의 로마 제국은 이 중동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 엄청난 광활한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에 보면 의사 누가는 천하라고 했는데 이 천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로마 제국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이 통치해야 될 이 광활한 지역, 그러나 이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통치하기 위해서는 유지비가 많이 들었는데 이 엄청난 재정의 이 낭비, 이런 것들이 로마 제국의 몰락을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군사 주둔이 필요한데 이 군사 주둔을 위해서는 엄청난 또 재원이 필요한데 이런 과잉 군사비 지출 이런 것들이 로마 제국을 힘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국은 로마 제국을 패망으로 이끈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다섯 번째 몰락의 요인을 든다고 한다면 로마 정부의 부패와 정치적인 불안정을 들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권이 안정되지 않으면서 점점 더 이 관리들이 부정부패가 심해졌고 그리고 그 부정부패는 심지어 로마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로원까지 확대되어서 그래서 널리 퍼진 이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 이런 것들이 로마 제국을 점점 더 힘을 상실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이 정권에 대한 이 백성들의 신뢰는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이유를 우리가 든다고 한다면 결국은 야만 부족의 이주를 들 수 있습니다. 로마에 대한 야만인의 이 공격이 이 4세기의 참 후반에서는 훈족이 유럽을 침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야만인들이 유럽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종의 로마 제국은 이 서고트족을 다뉴브강 남쪽에 안전한 로마 영토에 참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지만은 일단 허용한 다음에는 이 고트족에 대해서 이 로마 사람들이 군대도 그렇고 잔인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반감, 이 고트족에 대한 이 억압 그리고 탄압, 이 박해 이런 것들이 이 고트족의 이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고트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와 또 맞서게 되고 이 로마 군대가 패퇴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곱 번째로 이것은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제시했던 것인데 기독교와 전통적인 가치의 상실이 로마 제국을 몰락시킨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란의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공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80년에 이 기독교는 로마 국교가 되었고요. 결국은 그동안에 지켜왔던 이 로마의 다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신론으로 바뀌게 됐고, 이런 것들이 이 로마 제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로마 제국이 몰락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본에 이와 같은 주장,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는지 이유로 들고 있는 일곱 번째 기독교의 발흥과 결국은 로마의 이 전통적인 신의 이 쇠퇴, 이거는 사실 디오클레티안 황제도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면서 그 이유를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점점 더 번창하면 할수록 로마 제국은 쇠퇴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자고 하는 게 디오클레티안 황제의 주장인데,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데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도 대단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한 백성으로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면서 막스 웨버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프로테스탄트 사상에 들어가는 곳마다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이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의 몰락을 가져다 줬다고 하는 주장은 제가 볼 때는 과대 평가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기본의 이론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로마 분단의 약화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번창할 때 로마 군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자랑거리였고 그리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징집제로 한 게 아니라 월급을 주고 실제로 고용제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에 소속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업보다도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세기 이 고트족의 침략을 받고 점점 더 로마가 힘을 잃기 시작하면서 소위 로마의 시민권으로 채웠던 이 로마 군대가 자원자들, 지원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인들, 야만인들까지도 이 로마 군인으로 징집하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시민권자 가지고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결국은 로마 군단의 영향력 그리고 충성도를 결국은 그 이전과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이 고트족은 이 로마 군대의 군인이 되면서 정말 잔인성에 대해서는 입증이 됐지만 충성도는 거의 없거나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군대라고 하는 것은 상하 복종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적의 세력에 목숨 걸고 싸우고 그리고 국가정신이나 이 충성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 로마 군대는 그 이전과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8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이 로마 제국을 몰락시킨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왜 로마 제국이 멸망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8가지의 이유가 그리고 원인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외부 야만족의 침략, 두 번째가 경제적인 실책 또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노동력의 부족, 세 번째가 동로마 제국의 부상, 그리고 네 번째가 지나친 군사비 지출, 그리고 지출에 대한 과잉 확대, 다섯 번째가 로마 정권의 지방관리 포함해서 부패,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정,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야만 부족의 이주, 일곱 번째가 기독교의 부상과 그리고 로마의 전통적인 가치의 상실, 마지막으로 로마 군단의 약화, 이와 같은 8가지가 로마 제국의 멸망을 가져다 준 중요한 요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